그러니까 원래는요 저 요번에 인터뷰가 아니고 그 원래 박원식 선수도 뭐 유튜브만 하면 찍자고 막 연락 오고 막 그랬었어요. 요번에 그 나가고 나서.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뻥안 치고 요번에는 좀 시합에 약간 그 근데 포커스 맞추시려고. 그것도 있는데 술 안 먹는 게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로 이거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 고사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박태규 사무국장님한테 연락이 오고서 10온스라고 들었어요. 예. 근데 보니까 MMA 걸 하고 거의 오픈 핑거를? 아니 KTK 그 거기 게 좀 많이 얇아요? 예. 그러니까 맞으면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미 그 MMA 세미 빵 그 지브라 그거보다는 훨씬 얇고요. 저거보다. 입식도 점점 글러브를 얇은 글러브 끼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XFC도 85kg 시합 뛴 적 있었는데 파운스 끼고 했어요. 저는 타이틀. 아마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그 오픈 핑거 킥복싱이나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정식으로. 그거 왜? 내철이가 예. 링 챔피언십 하는 김내철 대표가 있거든요. 예, 예. 동갑이에요, 저랑. 예, 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운동했고 그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픈핑거 무에타이를 들어오려고 해요. 어둠계의 챔피언, 네. 밝은 데서보다는 어두운 데서 맹활약을 계시는 저희 뚝배기 사모님 드디어 만나러 왔습니다. 뚝배기 사모님 인터뷰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뚝배기 사모님 오랜만에 만나뵙는데요. 네. 딱 봐도 제가 한 1년 전쯤에 봤을 때랑 외모부터가 예. 다르세요, 완전히. 브랜드 뉴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훈련을 하고 계시며, 네. 어떤 느낌으로 운동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일단은 살 많이 빼고 몸을 기본적인 선수급으로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좀 하고 있었는데 사실 시작은 작년 9월 KMMA 하고 이제 블랙컴뱃 아마 준비하면서 이제 미들급 체중이 84니까 그거 맞추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중간에 수술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운 좋게 오퍼가 딱 9월 달에 맞춰서 딱 되길래 바로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꾸준히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근데 결정적인 건 그건 것 같아요. 운동을 술을 먹으면서 할 때랑 술을 안 먹으면서 하는 거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었어요. 운동하실 때 그러면은 음주를 매일 하시나요? 솔직하게. 네. 한 일주일 전에는 안 마셨어요. 시합 일주일 전에만 안 마시고 그 전에 거의 매일 마셨어요. 거의 매일이었어요. 매일. 거의 뭐 한국의 저기 나카무라 다이스케와 이거 거의 매일 마셨고 그 뭐 중국 시합이나 이제 극진에서도 약간 짬 쌓이고 외국 시합 나갈 때는 가끔 뭐 거기는 이제 웰컴 파티하고 사요나라 파티 다 해주거든요. 외국인들 오면. 전후로 시합 되기 전으로. 그 이제 뭐 중국 시합에서 시작한 건데 뭐 맥주는 음료다. 이게 자기네는 그 중국인들 먹는 막 그 도수 높은 술 있잖아요. 그거의 술이지 시합 전에 맥주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금기가 깨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시합 전에도 술 가볍게 한두 잔씩 먹고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유난 떠는 것 같아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맨날 술 처먹고. 예. 어쨌든 오늘 뚝배기 사모님 개인적인 인터뷰니까. 그 술이랑 담배로 내가 왜 욕을 처먹고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지를 제가 제 몸을 만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확실히 효율이 달라요. 똑같이 뛰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회복력이랑 그 기술 집중력이랑 그리고 멘탈이랑 이런 게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지 하면서 뭐 이미 40이지만 이제야 철이 좀 드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중간에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오늘은 중간에 제가 좀 커트하면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뚝배기 사모님께서 워낙 발변이시고 말씀을 또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자막 치시는 분이 영상 편집할 때 아마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현재 지금 이제 몸 상태와 무릎도 수술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무릎이 어느 정도 상태이며 현재 지금 몸무게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시합 체중이 80kg고요. 지금 시합 3주 남았는데 어제 이제 오늘 아침까지 해서 82.5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지방 조금 걷어내고 하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요번에 내려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실제로 한 80에서 80 초반 정도를 평체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만들면서 보니까 저는 한 86, 7, 8 정도가 제 체중으로 지금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또 근육량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좀 가능한 거고 예전에 아마 블랙컴뱃 1, 2 때 몸 정도로 올린다 그러면은 그 90 이하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때는 술이 깔려 있었고 지금 술을 없애고 이제 좀 약간 운동을 새로 배우는 느낌이에요. 지금 되게 신선해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운동하고 계시다 그렇게 알아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요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재활의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무릎은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전에도 비긴지 시합이 잡혔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무릎 부상이 심하셔서 시합을 못 뛰시는 상태였어서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전략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물론 전 다 얘기는 안 할 거긴 한데, 뭐 지금 괜찮겠죠? 블랙컴뱃 이미 뭐 아마추어 다 뭐 이미 한 6회 7회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블랙컴뱃도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게 장점인데 블랙컴뱃이 일반인들이나 운동 경험이 있는 애들보다 애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있는 친구들보다 없는 친구들이 모여서 열심히 만들어서 돌리잖아요. 아마추어 대회를 딱 갔어요. 제가 그 전날 숙소 잡아가지고 소금까지 딱 담궈놓고 막 해서 83.9. 시합장까지 가신 거예요? 예, 가서 했는데 테이핑을 처음에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보호대는 당연히 필요했고 테이핑을 하고 보호대를 해야지 제가 무릎이 뭐 킥을 하거나 아니면 지지를 할 때 이게 빠지는 수준이었어요. 무릎이. 근데 테이핑도 안 된다 그래서 아니 내가 올림픽을 나가는 것도 아닌데 올림픽이나 프로 무대에서는 테이핑까지만 허용을 해주는데 그게 그 메디컬 체크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애초에 프로 무대로 시작을 하니까 아마추어 무대에서 그 경험이 없었던 건지 여튼 좀 혼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냥 일반 참가자였으면 막 뭐라고 쪼르고라도 해서 아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냐라고 따지겠는데 제가 블랙컴뱃 1, 2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자꾸 얼굴 비추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서 뭐라고 따져서 보호대를 끼고 나가면 제가 특혜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그래 내 몸 상태가 이런 거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지났으니까 뭐 요새는 애들 다 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얘기해서 그냥 묻고 가려 그랬는데. 그러시니까 앞으로 이제 주어진 시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시합이랑 상대방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KTK라고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양강구도라 그래야 되네, 최강이라 그래야 되네. 지금 국내 경기 빈도수로는 거의 뭐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하운표 선수가 원래는 은퇴전 선수를 찾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봤었다가 저게 내가 몸이 멀쩡했으면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동갑이기도 하고 좀 오래 고생한 거 보기도 했고 마지막은 조금 화려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오퍼가 저한테 딱 왔어요. 4월 달에. 그런데 수술을 12월에 했는데 4월이니까 뭐 사실 오퍼가 한 빨라야 2, 3개월 전에 오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수술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9월이요 하자마자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해놓고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여러 가지가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일단은 킥복싱 시합이고요. 80kg 시합인데 요번에 이제 부산 갔을 때 추가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예전에 천하제일무술 대회 같이 이제 약간 요거에 별개 천하제일무술 대회가 아니고 그 UFC의 BMF 그것처럼 이렇게 별개 타이틀을 걸어서 하자 해가지고 나는 진짜 운이 좋은 놈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챔피언 벨트를 감는 게 저는 실력보다도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제대로 된 랭킹으로 올라가는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도 그래서 의미가 또 있는 거죠. 또 다른 분야에 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운표 선수는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을 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뭐 붙게 됐으니 뭐 어쩔 수 없죠. 미안하지만 은퇴전 똥으로 만들고 내가 가져갈 거니까. 두 분 이제 83년생으로 거의 이제 베테랑급의 나이세요, 그렇죠? 예. 하운표 선수도 근데 우리 뚝배기 사모님처럼 안면 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 안면 타격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킥싸움이 될 거란 얘기가 많은데 킥싸움을 정면에서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킥싸움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글쎄요. 일단은 안면 타격에 약점이 있는 무술들이잖아요, 둘 다. 그리고 하운표 선수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근데 저 이거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저 복싱도 했고 무에타이도 했고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처맞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그냥 눈이 안 좋아서 많이 맞는 거지 그거를 몰라서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MMA 애들이 잘해요. 젊고 운동량이 많고. 근데 하운표 선수도 태권도라서 안면에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바닥에서 50전을 뛴 사람이잖아요. 승률이 또 반타작이 넘어가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지금 발차기는 되게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를 노리고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좀 그걸 하고 있고 요번에 계약 썼을 때 애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수술하신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이게 공개가 돼 있으니까 숨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계약서에 보호대 착용 조항을 내가 써서 찍어 보낼 테니까 오케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래서 잠스트 저걸로 해서 테이핑하고 보호대까지 끼는 걸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글쎄요. 그때 복싱 근데 이제 하운표 선수 주먹 스킬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복싱으로 해도 제가 이길 것 같고 근데 킥복싱으로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셋업이 확실히 깔려 있는 사람이라서 네. 방심은 못하죠. 발이 워낙 빠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만 들어봐도 격투기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하운표 선수는 제가 예전에 시합할 때 정말 많이 봤던 분인데 킥이 동시에 한 50방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스피드와 파워의 대결이 될 거라는 얘기도 많아요. 뚝배기 사모님이 그래도 파워 쪽에서는 좀 앞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근력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 시합을 다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뭐 길에서 사진도 찍어 달라 그러고 유명하니까 안 좋은 의미로. 여하튼 근데 저는 애초에 나온 게 100kg의 극진가라데 선수로 나왔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 그렇죠. 처음에 이제 뭐 매번 이렇게 언급하기 좀 그런 분부터 해서 이름을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뭐 청수 씨나 해가지고 다 저보다 가벼운 사람이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는요. 네, 재호 씨도 그렇고 하운표 선수도 요번에 저보다 가벼워요. 원래 70kg 선수고 저는 원래 90대에 있던 사람이고 암만 몸이 망가졌다가 돌아와도 그 질량에 대한 부분은 실제 시합에서 근데 대신에 요번에는 둘 다 80으로 맞추기 시작한 거고 사실 글쎄요 저는 전략을 하나는 공개를 할게요. 저는 제가 요번에 체력적인 우위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합에서. 왜냐면은 원래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보다 밑에서 올려서 나가는 사람은 사실 체력이 몸이 무거워진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가벼워진 상태로 가는 거고 이제 좀 예측하기 힘든 게 저 감량이 처음이라서 약간 현기증 나고 이러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냥 살 빼는 거 아니었어? 이러고 들어왔다가 요새는 그냥 격투 선수들 그 감량하는 종목들 보면서 야, 이 새끼들 대단한 새끼들이었구나. 독한 새끼들이었구나. 그냥 그러고 있죠.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런닝을 상당히 많이 뛰세요. 예. 아침마다 제가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예. 아침마다 보면은 뭐 한 5km는 기본이고요. 10km 뛰시는 적도 있는데 런닝 뛰는 게 지금 뭐 몸 만드시고 시합하시는데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극진가라데에서는요 러닝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운동할 때 줄넘기도 필요 없다 그랬었어요. 이런 얘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그 왜 그랬냐면 제가 한국에서 할 때는 워낙에 좁고 지하에 있었고 더 그랬고 일본에서 할 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할 때는 진짜 운동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일반부하고 선수부 수업의 구분이 따로 없었어요. 대신에 성인부를 가거나 거기에 이제 같이 딱 때려 들어가면은 훈련량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 극진가라데 자체가 훈련 자체가 조금 약간 빡센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달리기로 쓸 체력을 아껴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세계 랭킹에 올라가 있는 뭐 유명한 선수들 중에 달리기를 뛰었던 세계 챔피언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달리기는 솔직히 다른 거보다요. 저 다리 재활 때문에 한 건데 원래 무릎 연골도 지금 많이 나가 있어서 달리기 안 좋다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술 계속 처먹고 막 상태도 안 좋은데다 몸은 몸대로 내 맘대로 안 되고 거기다 체육관 그 매출도 안 나와 막 이래 보니까 우울증이 좀 왔었어요. 근데 달리기를 하면서 사람이 조금 멘탈이 잡히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됐고 저 사실 체중 내리기로 시작한 거는 약간 오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 아마추어에서 미들급을 내가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저는 시합에 나가서 개 쳐맞고 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선수로서 살았음을 그래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서 그 개체만큼은 내가 그 힘을 못 쓰고
뒤지게 쳐맞더라도 체중은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뛰었었거든요. 근데 뛰다 보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멘탈은 그때 이미 돌아오기 시작했고, 열심히 막 몸 꾸준히 준비를 하고, 이제 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이론보다 좀 추가돼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니까, 달리기 자체를 제가 글쎄 요새 달리기 유행도 하지만 되게 막 길거리에서도 그러고 많이들 뛰지만, 이 새끼들처럼 저는 그냥 목적성 없이 뛰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자신을 체크하기에 좋은 되게 난이도가 쉬운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이틀 정도 스스로한테도 약간 대견하고 뿌듯한 게 있어서 처음에 목표가 저거였어요. 1시간 반, 2시간, 10km, 20km, 30km 가봐야지 했는데, 이제 다리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햄스트링 자체가 다 안 늘어나 있으니까 너무 길게 뛰면 중간에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기절해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뛰다가. 러너스 아이가 많이 오셨나 보네요. 네, 뽕 맞아가지고. 저는 약간 좀 중독에 취약한 것 같아요. 뭐 알코올, 담배, 이런 달리기. 근데 다행인 것 같아요. 달리기에 중독이 돼서 재밌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뛰면서 올리다 보니까 누군가는 나를 이걸로 보고 있겠구나. 내 성실함을 그래도 이걸로라도 좀 보여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를 계속 올리겠다고 생각을 한 계기가 뭐였냐면, 요거를 저희 체육관 애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즘 애들은 스토리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스토리에 매번 꾸준히 올려주면서 제가 이제 덩치가 이만했던 게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애들부터가 아니까, 관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얘기하기 편해지는 거예요. 야, 니들도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과 성실성으로 이렇게 해야 운동을 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뚝배기 사모님 저희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아하고 되게 유쾌하신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시합하기 전부터 지금 이슈가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네. 태권도를 보고 이제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약하다는 표현으로 전화할게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들이 떠들기나 존나 떠들지. 그냥 치와와가 세게 짖는 법이에요, 항상. 이 새끼들이 억울하면 지들 뭐 콜아웃 한번 하든가, 그러면 그 약간 증가라대가 거든 그거 한번 해. 뭐 하면 되죠, 뭐. 아니 얘기 못할 거 뭐가 있어. 아니 내가 부끄럽게 산 사람도 아니고. 글쎄요. 저는 근데 이게 요번에 사실 그 생각을 해요. KTK가 아마추어 단체는 아닌데, 그렇죠.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무술 협회잖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대 자체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가치관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게 다 뒤집어 엎어지는 시대인데, 이게 너무 빨라지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블랙컴뱃이 처음에 컨텐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새끼들 뭐 컨텐츠다, 야, 저 뚝배기 저런 새끼나 나와가지고 하지마, 이슈나 하고 막 그러지만.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해볼게요. 격투기 선수님도 격투기 선수였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격투기 선수는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네. 선수니까 알겠지만은, 저도 가라데 때 그랬고, 선수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요, 주목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알거든요. 이 국내 현실도 알고, 파이트머니를 솔직히 말해서 한 억을 받아야 우리가 생활이 피는 거지. 뭐 1,000, 2,000 받아봤자 쌓인 빚이나 터는 거고. 근데 이제 한 30, 50선의 평가 파이트머니.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시세에 대해서, 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주목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질 못했다는 건데, 그게 유튜브의 탄생이랑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블랙컴뱃이, 저는 사실 2 때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팬들이 얘기를 했던 게 밖에서. 저 그때도 보고서 사람들이 저 새끼 또 술 물론 그때는 2주 전부터 금주했어요. 2주 전까지는 술을 마셨고. 대회 때요? 예. 투 대회 때 소재호 대표랑 이렇게 하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여태까지 체력 문제가 있었고 뭐부터 있었고, 얘는 그래플링이 없으니까 내가 서서만 잘 싸우면 한 방 걸어서 보낼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무대에 딱 땡 해서 언더테이커 딱 틀어놓고 딱 올라가는데, 무대가 올라가잖아요. 조명을 싹 봤는데 앞에
와, 저는 지금도 그 광경이 기억나요. 국내 무대에서 2,000명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재밌는 게요. 전부 다 이걸 좋아해서 온 사람들이라 블랙컴뱃 대회장의 되게 그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난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시합을 할 때 조용해요. 그리고 뭐가 터졌을 때 다들 거기에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경기장에서는 솔직히 어중이 떠중이 아니면 사람이 많은 데는 다 보면은 어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냥 지나가다 어우 탄식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와, 거기에서 올라가는데 무대 위에서 사람을 딱 보고 환호성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씨발 오늘 여기서 죽자. 그래 놓고 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하다가 중간에 1라운드 딱 지나고 나서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 막 되도 않는 태클에서 막 보여주겠다고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해서 힘이 딱 빨려가지고 내가 준비를 잘했는데 왜 이러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제 관객이 많으니까 그거에 제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라운드쯤에 그냥 적당히 맞고 쓰러지면 안 될까? 와, 진짜 마음이 너무 약해지잖아요. 체력이 딱 떨어지면. 체력이 떨어지신 거예요. 시합하는 중간에.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와, 내가 이제 지금도 그 새끼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고맙기도 하고 만나면 한번 진짜 술 한잔 먹고 싶은데 옆에서 아깝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다 조용한데 계속 처맞고 있으니까 다 조용해져 있는데 아깝잖아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왕 가는 거 맞아서 가자. 그냥 으아. 근데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확인해보니까 얼굴이 약간 펄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그 시합 끝나고 나서 원래 시합 끝나고 맨날 술 먹거든요. 그날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에너지를 다 갖다 써버리니까 술이 들어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아마 블랙컴뱃이 한국에서 이게 주류가 되는 거는 얼마 안 걸리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격투기 바닥을 좀 오래 봤던 분들이면 이해를 하는 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단체의 선수들이 실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관객이 많은 단체에 있는 선수들이 실력이 좋아져요. 그 프라이드 때도 그랬고 K1 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마 그거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처음 질문이 뭐였죠? 얘기하다 까먹었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충분히 네. 충분히 제가 질문한 거에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KTK가 조금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딱 이거였어요. 프로 선수는 사실은 그냥 자기가 안에서 운동만 한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 다리 좀 조금 피고 있겠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편하게 계십시오. 지금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뚝배기 사모님이 블랙컴뱃에 대한 애정도가 상당하신 것 같고 초반에만 해도 뭐 블랙컴뱃에서 인기 스타 아니셨습니까? 저는 뭐 블랙컴뱃뿐만이 아닌 그 다음 질문을 들어보세요. 근데 그러시다 갑자기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저희 주차 경광봉을 들고 주차위원으로 좌천되셨단 말이죠. 좌천. 직접 그렇게 브이로그도 찍어서 올리셨는데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을까요? 무대에서 이렇게 조명받던 스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뭐 주차위원이 뭐 나쁜 직업이란 게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타에서 갑자기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냥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거 썸네일로 쓰세요. 이거 뭐냐면은 자, 블랙컴뱃에는 이제 제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블랙컴뱃 아니요. 블랙컴뱃을 어떻게 보았냐면 젊은 친구들이라고 봤어요. 뭔가 시도해 보려는, 열심히 하는. 그리고 이게 새로운 피가 수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격투기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막 되게 뭐 제가 무슨 현자 같고 그게 아니고 그냥 촉이 약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했던 행동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 판을 뒤집어 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블랙컴뱃이 이만큼 커올 수 있는 거는요, 검정의 능력이 95%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뭐 운이 따라준다거나 그리고 저의 도움이 한 1%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아무래도 좀 사실 30 넘고 이제 단체 대표라 그러니까 좀 얘기가 그렇지만 블랙컴뱃 갤러리 DC 거기 얘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자주 술 먹어서 술 먹고 막 애들이랑 싸우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저는 애초에 차도를 때도 그랬지만은 이거 가감 없이 얘기할게요. 예. 진짜 가감 없이 얘기할게요. 랭크5 시장이에요 지금. 오늘 배 들고 오려다가 정성 기자.
아니, 근데 성격을 아니까. 근데 그 얘기셨군요. 예, 제가 이건 애초에 기존부터 이제 시작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패러다임의 전환 얘기도 했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저희 세대, 이제 사실 제 나이나 저희 나이가 되면은 이쪽에서 제일 큰 형이에요. 아니면 좀 빠르면은 임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들이 봤을 때도 저 새끼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법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이든 임원이 아니고 내가 선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판이 뒤집히려면 이렇게 아예 그냥 판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애들이 도전 정신 충만한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리를 깔기 위해서는 조력자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차도르랑 저랑 처음에 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기자님이 좀 얘기를 몇 번 하셔가지고 저도 원래 그때는 페이스북으로 저격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블랙컴뱃 딱 이렇게 그 처음에 뜨고 나서 한번 막 뭐라고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영상을 올려서 저격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격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스스로를요, 인터넷의 괴벨스라고 하고 댕겨요. 저는 여기서 확실히 얘기할게요. 저에 대한 막 호감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대중이 개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이라는 거는요, 얼굴이 좀 알려진 얘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여튼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에 영향이 되게 많이 커요. 근데 블랙컴뱃 1, 2 때만 해도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사실 저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블랙컴뱃 갤러리에 인증을 하고 그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다른 데를 돌아봤는데 다 나이대가 너무 많아요. 얘기가 너무 보수적이야. 그리고 기자의 이야기 한마디의 흐름이 그렇게 가.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관객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는 보는데. 근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 애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사이트가 DC였단 말이에요. 익명성에 그냥 쓸 수 있지. 그래. 처음에 갤러리가 생기고 나서 이게 신기하니까 저도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뭐 변호를 했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도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에서 마주보면 어떨까. 원래 검정이요. 이거 사람들 조금 착각하는 건데 저한테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VIP석 준비해줘도 싫다 그래요. 저는 일반석으로 가요. 무조건. 왜 그랬냐면은 저는 블랙컴뱃 2 때 느꼈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시합 끝나고 내려와서 관객들하고 와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와 너무 좋았었어요. 그렇게 호흡하고 같이 얘기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좋은 거지. 전 제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싫어요. 그게 필요도 없고 그게 제 삶에서 무슨 도움이 돼요. 내가 거기 앉아 있는다고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올라가서 개쳐맞고 내려오는 것만 봤는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만 봐도 형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예. 그냥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악수하고 이러시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지 체육관에서 운동하실 때도 성인분들보다는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게 또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이야기. 고등학생이 별로 없어요. 다 지금 있는 고등학생은 다 중학생 때 봤던 애들이고 여기가 학군지예요. 그 분당 바로 밑이라 여기 다 막 그 초등학교 졸업하면 막 분당 이사 가고 막 그런 애들이. 근데 원래 애들을 안 받았었거든요. 제가 예전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애들도 좀 받았어요. 근데 그 애들도 한 5학년, 6학년부터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애들을 보다 보니까 요즘 애들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네, 애들이 버릇이 없다가 아니고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마스크를 썼던 시절도 있지만은 요즘 애들 자체가 외부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별로 없는 상태라서 몸이 너무 돌아갔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편한 상태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어떤 애는 남자친구랑 이렇게 좀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좀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서. 왜냐면 거절을 못 하던 애였어요. 좋은 애로만 보여야 돼서. 관장님, 그래, 운동하러 왔는데, 야, 왔으면 운동해야지, 임마. 네가 나랑 얘기를 하려면, 임마, 줄넘기를 하면서 움직이면서 얘기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지, 관장님, 저 오늘 그냥 얘기만 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줬다고.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체육관을 댕기든 안 댕기든 간에, 결국은 그리고 또 애들이 보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요, 저희가 생각하던 시절에 그 인터넷 그냥 인플루언서하고는 좀 존재가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양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그냥 귀찮아서 다 끊었었거든요, 예전에. 야, 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팔로워 걸지 마, 댓글 달지 마,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라도 팔로워를 늘려야 내가, 뭐 일단 농담이고 애들이 커가는 걸 보는 재미를 조금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보람도 조금 느끼고, 그냥 그래서 애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약간 들어올 때도 오늘 제가 샌드백을 실제로 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무도가처럼 살아도 사람들 앞에서는 프로파이트처럼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완전히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차도르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네, 했고, 그렇게 비슷한 링에 올라갔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 말을 되게 유심 있게 들었어서 그냥 평소 생각하던 대로 그대로 좀 네. 약간 거칠 수도 있어요. 네. 실력만으로 그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인정을 받고 재밌는 시합을 하려면은 정찬성 이하는 다 싹 다 입 닫아야 돼요. 진짜 많이 내려줘도 최두호까지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하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안 되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요. 격투기라는 그 자체가 이제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가 지루해져요. 비슷할수록. 하이로 올라가도 똑같잖아요, 그거는. 근데 어느 한쪽이 뛰어날 때 재밌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뭐 사실 어제도 그랬지만은 뭐 경기라는 게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근데 이게 기본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객의 중요성이랑 팬이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통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유튜브가 해결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무도가의 자세가 아니고 프로레슬러의 자세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판 자체를 크게 봐서 내가 격투기 선수로 내가 진짜 격투기를 좋아하고 이게 활성화되고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 사람들의 우상이 돼줘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다 빼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좀 너무 오래된 가치관이에요, 무도가라는 건. 그리고 무도가는요, 저는 사실 오늘 오면 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무도가에 대해서요, 사실 뭐 무도가는 뭐 해야지, 자기 절제 철저하고 뭐 하고 실제로 만나면 개재미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만나서 술도 안 먹어. 저 오늘 정권 단련해야 돼요. 와, 좀 미친놈이네 저거. 솔직히 얘기하면 최배달이 그 정도 업적을 남겼으니까 그런 거지. 보통 사람이 그 정도 업적을 남기기 전에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 뭐 총재님한테 심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좀 이상한 놈 취급 받을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가요, 우리가 나랏돈을 받는 엘리트 선수면 그 무도가의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럼 결국은 나랏돈 받는 거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뭐 우리 찍혀야 뭐 30만 원, 50만 원 받고 싸웠었는데 그거마저도 못 받고 체불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무슨 무도가예요. 그거는요,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애들 입 다물게 하려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도가는요, 똑같은 의미의 말이 지금 현재 있어요. 생활체육인이에요. 무도가한테 은퇴는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평생 추구하는 가치가 평생을 가야 돼. 근데 이게 무술이 아닐 뿐이지 헬스가 됐든 뭐 수영이 됐든 그걸 평생 하는 사람이 무도가다라는 거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면서 연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린 종목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격투기는 특성상 많은 사람이 봐주고 많은 좀 비교가 있고 그렇게 돼야 기술적으로나 뭘로나 이렇게 좀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UFC라든가 이 이야기가 너무 막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 격투기 수준이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매체의 발달이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뭐 솔직히 까고 얘기해서 태권도나 극진가라데나 뭐나 다 거기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합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이 부분을 대중이 일부러 찾아가서 보지 않는 이상 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다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뭐가 다른지 어떤 건지 다 구분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저는 무도가라는 부분이 그냥 개인의 그냥 자기 삶의 가치관 중 하나로 봐야 되지, 격투기 선수로서 특히 프로로서 무대에 쓴다 그러면은 저는 무도가라기보다는 프로레슬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 팬, 자기 봐주는 사람 하고 충분한 소통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저번 부산 시합 때 오셨었네. 아, 부산 시합 때 못 갔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때요. 그때 이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보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직소 선수 되게 보기 좋아요. 너무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블랙컴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팬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러면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요. 격투기 선수들 대부분 어떨 때 관두는지 아실 거예요. 많이 관두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봤죠. 대부분은 배신감이에요. 이 종목에 대한, 이 무술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으로 오냐면은 내가 이거를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주먹질 백날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혼자서. 결국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경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한 뭐 가치 평가에 대한 게 점점 저하돼.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뭐 누가 봐도 알아봐 주지도 않아. 우리가 뭐 헬창들처럼 커져가지고 쟤 운동 좀 했나 보다 이런 종목도 아니잖아요, 사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말라버리는 종목인데. 근데 그럴수록 좀 화려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프로레슬러들처럼. 네. 언젠가는 종합격투기 혹시 다시 나오실 언젠가가 아니고 요번에 이제 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한 건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무릎 수술하고 나서 이 진동이나 아니면 유연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회복이 되는 동안에는 주짓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주짓수가 될 거고 스텝을 밟거나 입식이 타격이 안 될 줄 알고 이참에 그래플러가 되자 했는데 굽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 뭐야, 어떻게? 그랬는데 마침 또 킥복싱에서 연락이 왔고, 그리고 몸을 달리기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스텝 자체도 그렇고 입식도 그렇고 조금 더 움직이기가 타격 쪽이 조금 더 편해서 이쪽을 간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몸을 계속 체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저 물구나무 서는 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주짓수 이스케이프 이제 좀 배운 거는 혼자서 반복을 해요. 유연성,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단순히 입식 선수로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놓다 보면은 결국은 나이도 있다 보니까 유연성이 안 나와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염두에 두고 몸을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갈 건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격투기 선수로서 수명 자체는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마 이번 시합 끝나고 술을 조금 먹어야지 그 생각은 했는데, 먹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 아예 입에도 안 대고 있다 보니까. 근데 내 남은 수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딱 선수로서의 수명이 깨닫고 나니까 글쎄요. 그래서 아마 이대로 죽 안 먹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해요. 종합격투기를 복귀할 생각이 그러면 확실하시니까 앞으로도 이제 음주는 좀 안 하실 생각이시나요? 아예 안 먹는다고는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사모님 체육관 근처에서 혹시 음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유, 자주 봐요. 여기 다 단골인데 뭐. 몇 차례 시합을 뛰셨잖아요. 물론 세미프로 누르긴 했지만, 근데 초반에 타격전에서는 별로 그렇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압박하는 모습도 있었고. 근데 넘어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정지 화면으로 갑자기 바뀌죠. 네. 테이크다운에서 상당히 취약하신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경량급 분하고 시합할 때도 사실은 테이크다운에서 많이 힘들어하셨고, 예. 그거에 대한 뭐 보완책이나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요새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보내주신 거 보고 또 딱 생각을 한 게, 맞네.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찌됐든 내가 서서 공격력을 최대한 살려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해본 새끼들이 말만 가지고 얘기하는 딱 그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막 대단한 극진가라데 대단한 그런 선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격투기의 팬이에요. 근데 입으로 떠들다가 운 좋게 유튜브에 떴어. 그리고 많은 주목을 받게 돼서 저는 좋든 싫든 간에 다시 한번 무도가로서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실 맨날 욕하잖아요. 선수들이 이제 팬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악플러들이나 아니면 팬들이나 같이 욕하고 싸워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내가 옆에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 되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맨날 선수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야, 니들이 해봤어? 뭘 알아? 근데 제가 딱 네가 뭘 알아의 그 대상이었던 거예요. 네. 아, 내가 강철 같은 철권가, 극진가라대 비기로 이 새끼들을, 그냥 빡빡 안 넘어지면 되지.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서 보니까 안 넘어지는 것보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쉬워요. 그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주짓수를 조금, 사실은 주말에만 이제 더짐랩 가서 훈련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팀에 토요일에는 그렇게밖에 못 가는데 그런 기본기를 배우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낮 시간에는 사실 제가 프리한 시간이 12시에서 이제 6시 사이인데 요 시간에는 또 정규 수업을 이렇게 하는 뭐 주짓수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일반부를 레귤러로 예.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부터 좀 가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재능이 10불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부터 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지 조금 이해를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왜 질문 준비해 주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전 사실 그 부분을 지금도 잘 모르겠고 잘 몰라요. 그땐 더 몰랐었어요. 수사 김현미 예.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파는 거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알아요. 근데 클로즈 가드가 뭐지 했어요, 저는. 다음 거로 넘어가서 질문지에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넘어졌을 이제 상황에서 뚝배기 사모님 그런 종합격투기 시합을 보시면 클로즈 가드라고 해서 다리로 상대방을 예. 잠그고 나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홀딩 하려는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해 상대를 잡고 있으면 일어나기가 힘든데 예. 훅가드나 이제 겨드랑이를 판다거나 좀 상대를 예. 밀고 일어나려고 하면 클로즈 가드를 풀르는 게 예. 1번이거든요. 예.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좀 솔직한 말씀으로는 예, 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예. 받았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이청수 선수랑 할 때도 그렇고 네. 그때 당시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입식을 좀 오래 하다 오잖아요. 그 클린치 상황은 내가 쉬는 시간이거나 시간을 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체급 차이가 있으니까 다리 힘이랑 팔 힘으로 이 새끼한테 거머리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딱 심판 사인이 나올 때까지 버티자. 그리고 이게 이러고 있는 게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야, 겁나 힘들더라고요. 진짜 뻥치고 그리고 그 빠져나오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좀 아는 게 뭐가 됐든 차라리 맞을 틈을 주고 이제 벗어나오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마저도 아직은 좀 완벽하지도 않고 아직도 지금 기본기는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체급이 높으니까 힘으로 버텨서 좀 지루하게 만들면 심판이 세우겠지. 그냥 딱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그렇게 주짓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배우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적지 않은 나이시고 부상도 꽤 있으신 걸로 아는데 또 그리고 또 지금 운동에만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도전하시고 시합에 나가시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으실까요? 선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합 하실 때요. 그때 마지막 시합 시합이요? 때 사커킥으로 딱 보냈을 때. 제가 사커킥으로 이긴 시합이. 예, 그때 보냈을 때. 네네네. 예. 그 마지막이 아니구나. 예, 그 전 시합. 네. 예. 마지막 시합에서는 제가 사커킥으로 팔이 풀었어요. 안 좋은 기억을. 아닙니다. 네. 제가 그거 보고서요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럼 일정 부분이라도 약간 모티베이션을 드렸나요? 제가 그때 챔스를 계속 가서 막 보고 했던 게 뭐냐면 그때가 이제 우울증이 조금 꽤 심했을 때 우울증을 인지를 한다기보다는 막 좀 약간 돈도 안 벌려. 돈도 없어. 근데 격투기도 막 젊었을 때 열정이 그때만큼 그렇게 많고 넘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상황상 부상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걸 못하는 것도 되게 짜증이 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라도 막 그렇게 하고 있었다가 점점 사실 챔스를 가는 기간이 놀러 가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한테 이제 납득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사실은. 그래, 나이 40에 무릎도 멀쩡하지 않아. 막 그냥 거기다 몸 관리도 술 처먹고 막 그래서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였는데
내가 지금도 그 경기 내가 보면 웃긴데 나이가 드니까요 조금만 감동적인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김현민 선수 나이가 그래도 저랑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대기실에서 봤는데 이미 모든 걸 다 각오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인터뷰 보니까 보셨나요? 대기실에서 보셨나요? 키가 좀 커야죠. 안 보이진 않잖아요. 사실 조금 최홍만 같았어요. 저 봤는데 그때 약간 턱수염 조금 나가지고 홀쭉해져서 약간 최홍만이 왔네 그러고 있는데 또 보니까 딱 그러더라고. 지금은 적당히 쪄가지고 딱 보기 좋은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스파링 장비가 근데 감동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딱 그 상대방 걔가 그 전 시합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저 새끼 잘하는데? 저 젊음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때 김현민 선수가 일도 관두고 막 그렇게 해서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근데 저는요 지금 제일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제일 주변에서 존경하는 애들이 결혼해서 평범하게 애 키우면서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걸 보고서 그거마저 딱 끊어놓고서 훈련에 전념했다라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딱 이긴 거 보고서 나 체육관 때려칠까 하는 생각까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좀 머릿속으로 조금 알았죠. 근데 이제 근데 그때 그게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때 그 부분이 그래 저렇게까지 해야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여기 다 쏟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은 저는 체육관을 더 유지를 하려 그런 이유가 뭐 이제 여기 이제 오래 봤던 애들하고의 인연도 있지만은 이게 제 생활을 잡아주고 있어요. 전 체육관 하기 전에 더 방탕했어요. 진짜 거지 새끼 생 양아치 개망난이었는데 여기에서 저는 유튜브 댓글이나 유튜브 때문에 제 생활이 바로 잡힌 게 아니에요. 애기들을 보게 되면서 애들 커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삶이랑 무조건 같이 갈 건데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서까지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밥벌이가 없으면 훈련을 못 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막 더 뭐 어떻게 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좀 된 거고 사실은 저는 김현민 선수 그 때문에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약간 똥꼬집이거든요. 극진가라데를 딱 처음 시작할 때 난 이거 자꾸 빠지네 이거 달리고 왔더니 내가 이거 극진가라데는 평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일하게 제 삶에서 결심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적당히 하다가 조금 더 늙고 몸이 안 되면 극진가라데 다시 일본 시합 가서 뛰어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요즘 몸 상태면은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뭐 괜히 제 얘기가 나와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선수를 그렇게 봐주셨다는 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래도 뭐 앞에 있는 단체 얘기를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블랙컴뱃 팬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뚝배기 사모님을 기다리시고 종합격투기 MMA로 복귀하시는 그렇죠. 모습을 진짜로 보고 싶어요. 그럼 저도 그렇고요. 블랙컴뱃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금세 간다. 이제 진짜 좀 제대로 준비해서 갈 거니까 나 욕하던 새끼들 기다려. 욕치면서 이 욕하는 새끼들이 제일 오래 지켜봐줘요. 칭찬하던 사람들보다 욕하던 새끼들이 더 많이 지켜봐주고 그리고 블랙컴뱃 갤러리 새끼들 그래도 좀 술 먹고 맨날 주정 부려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술을 안 먹으니까 거기 가서 글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다. 자주 갈게.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악플러 분들이 진정한 팬으로 또 돌변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악플러가 그렇진 않아요. 그냥 대부분은요. 죄송합니다. 악플 쓰는 새끼들은 일단 인성이 진짜 거지 같은 새끼들이라 거지 같은 새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걔네도 팬이에요, 기본적으로. 격투기를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격투기를 보는 게 잘난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보기 위해서 보는 새끼들도 있어요. 그런 새끼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저도 걔네한테는 욕해요. 아, 꺼져, 보지 마,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욕하고 막 같이 막, 씨발, 야, 존나 못하네. 그냥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그 정도 관심도 제가 감당을 못할 거였으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오래 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늙긴 늙었나 봐요. 이거 쓰는 애들이 내가 여기서 보는 애들 나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내가 여유를 갖고 받아줘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술을 한창 취하면 그게 안 된다 이거지. 그때는 그래서 뭐 갤러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DC 인사이드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하셨으니까 블랙컴뱃 팬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뚝배기 성님 기다리시는 네. 그분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글쎄요, 저는 팬을 나누게 되면요, 갤러리 어디가 아니고 코어 팬이냐 아니냐로만 나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코어 팬이야, 미친 애들. 걔는 갤러리에 와. 근데 아닌 분들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얘네에 비해서 나쁜 놈이냐 정상인이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저를 많이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한테 그 아깝잖아 얘기했던 그 친구는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거 인터뷰를 보시면 뚝배기 성님 체육관으로 방문해 주시면 내가 삼각김밥 하나 사줄게. 제가 좀 큰 걸로. 로또 3등을 딱 돼서 지금 적자는 메꿨지만 제가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빅 삼각김밥 이 정도. 왠지 더 따뜻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저는 유튜브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추가로 얘기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김현민 선수의 얘기가 끝났고 아, 예. 저는 또 여쭤보는 게 또 많아요. 예. 저는 그러면 저는 좀 사이드로 빠지는 예.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일부 동안 인터뷰 정말로 너무 저도 오늘 진짜 배우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요. 뚝배기 사모님이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좀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니, 오늘 그건 솔직하게 말씀하신 맞는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요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즘만. 다시 태어났어. 철학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재활 중이야. 지금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진짜로 앞으로의 시합들이 기대될 만큼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얘기는 이렇게 했지만 상대가 워낙 베테랑이라 한 대 맞고 갈 수도 있고, 그럼 또 욕하고 또 몇 년 돌아가겠죠 뭐. 자극적인 건 2부에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